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다 최신 장비가 이미 투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잠수 관련해서 그런 일은 그 SSU 거기가 가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게끔 많은 방해 공작도 하고 온갖 그렇게 그 언론 플레이까지 해서 막 그렇게 잡고 흔들었던 게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건을 가지고 탄핵을 시키면서도 그 탄핵에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은 누굽니까? 결국은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해서, 또는 국정농단에는 오해를 받아서 탄핵을 당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국정농단 또는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런 거는 근거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고 모든 게 왜곡돼 가지고 선동에 의해서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잡발들의 작업에 불과하고, 그때 당시에 언론들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됐냐? 왜? 시청률 때문에 JTBC에서 꼬아가지고 자꾸 내보내니까 막 엄청나게 시청률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채널은 보니까 텅텅 비었어. 안 될 것 같으니까 점점 따라가다 보니까는 완전히 세상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걸 결과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탄핵을 시켜버린 것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해버린 것이죠. 그래 그 과정이, 그러나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떤 헌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권성동이가 그때 뭐 탄핵 그러니까 실무자였죠. 그래 뭐 수십 가지 제기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사법제도는 사법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권 분립이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 권한과 사법부 권한과 입법부 권한은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국회에서 어떤 거를 혐의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되시려고 그랬으면은 국회에서 제시한 그런 법이 잘못된 것이 3심까지 가서 법원에 최종적으로 판단이 끝나야만 그분이 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심 해부도 되기 전에 탄핵을 시켰어요. 이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불법 탄핵이고 억지 탄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됐는데,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탄핵 가결을 한 국회는 뭐냐면, 일단은 그 헌법상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법률 위반이 냉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탄핵이 먼저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탄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막았으면 막았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62명의 배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탄핵이 돼버린 거죠. 물론 헌법재판소도 그때 당시에 그 언론에서 막 연일 공격을 해대고, 또 그 촛불들은 말도 안 되는 폭도들이 날마다 강화문에 와가지고 밤 7시 8시 되면 막 청와대 쳐들어가는 그런 모션을 하고 이러니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이 법관들도 겁을 먹고 결국은 손을 들어버린 게 탄핵의 사태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자, 진실은 무엇이냐? 진실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2년 넘게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분 탄핵이 될 만한 어떤 근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거꾸로 보면 아니라는 근거만 나옵니다. 태블릿 PC 그 가짜라고 증명이 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설설설이 많고, 어떤 설이 뭐 나왔을 때 또 언론에서 반박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또 반박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봅시다. 두 가지만 봅시다. 태블릿 PC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순실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 보도가 안 됐죠. 여러분 모르고 계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뭐예요? 모든 어떤 범죄 수사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놓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분명히 최순실 거라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어요. 또 한 가지, 자, 국정농단 재판에 있어서 이게 한만 봐도 태블릿 PC가 이게 누군가가 조작해가지고 자꾸 덮어 씌우는 것 같은데, 태블릿 PC라는 것은 그 초기에 그런 모델은 문서를 갖다 작성하고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최순실이가 막 다 조작하고 뭐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막 그 데이터가 심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제 그 법정에서 그랬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태블릿 PC 증거로 검찰에서 내놔봐라. 정말로 이분이 국정농단 한 게 있는지 내놔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못 내놓죠. 다시 말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최순실 게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검찰도 국정농단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해도 태블릿 PC는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죠. 모든 게 어떤 그걸 어떻게 어디서 구입했는지 몰라도 최순실이라는 사람, 어정쩡한 사람을 엮어가지고 JTBC에서 다 조작해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2년 넘게 가둬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덜통이 났죠.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10원 한 장 받아 먹었다는 게 근거가 나옵니까? 그런 뉴스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상하게 또 이상한 뉴스는 많이 나오죠. 보니까 뭐 캐비넷 문건이 나왔는데 보니까 뭐 저기 국정원에 뭐 특활비를 뭐 해먹었대더라. 또 뭐 DMZ에다가 무슨 고속도로를 내라고 정무성이 보고 시키는데 최순실이가 올라서 거기서 지시하고 있더라. 이러니까 국정농단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거기다 뭐 녹음 파일 틀어주고 그래요. 그분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변호사 외에는 만나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분인데 이분은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했던 말이 아닌데 짜증게 해가지고 내보내면은 이분은 뭐 안에서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만 그냥 뭐 그런 줄 알고 속는 겁니다. 자, 그런 녹음 파일이라는 거 얼마든지 조작하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작돼가지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입법된 걸 못 찾으니까 지금 인신공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됐는데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옳은 겁니다. 탄핵 당했을 때 여러분 탄핵 무효라고 우리 일어서서 우리가 전부 다 나서서 떠들었죠. 탄핵을 막으려고 했고 잘못된 탄핵이니까 불법 탄핵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에 밀려서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배신자들로 의해서 탄핵을 당했고 뭐 이 지경이 됐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 박근혜 대통령 한 분으로서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대선에서 형편없이 졌죠. 뭐 조은진 때문에 진 거 아닙니다. 홍준표가.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우리 지지자와 그 지지했던 정당은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그 지지자에 대한 지지도가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대통령으로 탄핵시키면서 내부적으로도 단합을 못하고 분열돼서 싸움질하는 정당을 누가 밀어줍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했을 때 그걸 지지했던 지지자들과 그걸 지지했던 정당들까지도 똑같이 탄핵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도덕성까지도 다 의심을 받고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막으려고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도 막지를 못했죠. 실제로 보면 제가 정 회장님은 물론 이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보면 또 왜곡된 게 뭐 정 회장이 돈 많이 해먹어서 그거 마침 돈 때문에 갔다고 이렇게 또 안티들 막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돈 쓴 것은 정 회장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재정위원장은 따로 있어요. 지금까지 해요. 지금도 있어요. 예,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 지출행위 원인행위를 하는 90% 이상은 제가 본인이 다 했습니다. 돈은 물론 재정위원장이 지출했지만 재정위원장이 그냥 줄 수는 없어요. 뭘 샀는지 알고 줘야 되잖아요. 내가 샀어요. 사고서 영수증을 뒤밀면 재정위원장이 이제 지출을 하고 이런 상태였고 물론 정 회장님도 필요한 거 구입하고 뭐 또 지출을 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90% 이상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4명이 자금 관련해서 또 모든 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금액에 대한 것은 단 이런 하나도 잘못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정광용 회장께서 2년 이상 감옥에 살은 것은 정확한 명칭은 제가 까먹었어요. 단 그거예요. 자, 이 집회도 작지만 이 집회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또 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방해가 되지 않게 무사히 끝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3.10 탄핵 선고하는 날 우리가 헌법재판소 할 때 여러분들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4분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추가로 한 분이 더 돌아가셔서 병원에 계신 분이 마저 돌아가셔서 5분의 우리 희생자가 나왔는데 이런 책임이에요. 집회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책임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고서를 낼 때 주관자 누구, 주최자 누구, 또 여기 안전관리원 몇 명 딱 신고가 들어가서 그게 어떤 평화적으로 집회가 안 되고 어떤 혼란이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주최 주관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을 살은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경찰들이 다치고 또 경찰 차가 부서졌죠. 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주최자 주관자에. 그래서 2년 이상의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께서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서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그 배신자들 때문에 이제 탄핵을 당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종민 씨가 뭐 이거 한견 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비판을 하니까 좀 그게 또 불만을 표시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박사모는 어디까지나 애국 우파 중에 한 부분이에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당을 강준폐허에서 출당을 당해서 지금은 이제 무당적 이제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애국당 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물론 애국당 자한당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도 가장 또 기대해야 하는 데가 자한당일지 몰라요. 제일 그 우파 중에서는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매달리기에는 또 뭔가 걸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반대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반대파들 때문에 이 딜레마가 인 것입니다. 그 전에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됐을 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아예 분리를 시키고 홍준표가 대선 출마할 때 아예 무시해버리고 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우리끼리 또 뭉쳐보자, 이랬으면 정말 대단한 호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서 바닥에서 활동하는 이 애국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끼리 뭉치려고 작업을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많은 애국국민들의 바람은 무시하고 그 배신자들을 끌어안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될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지지자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도 버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좋다고 우리가 따라다니고 그분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걸 갖다가 그 신뢰를 하고 따라다니던 분들을 박근혜 그 주인을 갖다 출당을 시키면은 그 지지자가 누가 따라갑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딜레마가 있었고 지금도 그 딜레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한당도 비판할 수 있고 애국당도 비판도 할 수 있고, 물론 문재인 뭐 저런 것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여기 나오시는 박사부 회원들이나 우리 애국동지님, 보신각에 나오시는 애국동지님들은 우리 지도부의 어떤 전체 뜻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건 그렇습니다. 암만 정치적으로 먼저 우리가 뭉쳐갖고 승리를 한다고 해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다 중지되고 다 풀려나올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탄핵시킨 놈들이 막상 꺼내놓고 그분이 또 이렇게 설설 활동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 표를 모으면 자기네들이 또 다칠까봐 이 탄핵시킨 놈들은 그걸 못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해요.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 그 지역구에 모임 있어서 갔더니 그러더라. 아, 이거 절대 내년 4월까지 나오면 안 된다고. 그거 나오면 좀 난리 날 텐데 나 그거 어떡하라 그래요. 탄핵시킨 사람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저는 정확하게 아직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도 탄핵 정국에서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막으려다 보니까 힘이 안 되니까 또 그랬겠죠. 자기도 막기 싫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탄핵을 시킨 데서 그분도 책임이 크다고 보면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분이 우리 태국 국민들 또 박근혜 대통령 이런 지지자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차기 공천에 있어서 적어도 그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좀 공천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뭉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자동으로 자한당의 모든 사람들이 뭉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거기서는 또 그 탄핵을 시킨 그 배신자들은 바른미래당 가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별무게 문제지만,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막 온갖 지금 지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교안 대표는 또 자기 마음대로 뜻을 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장이 관철되면 다행이고, 안 그래 관철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그 사람들의 응징을 받지 않으려면 처절한 반성이라도 하든가, 정말 그 당시에 언론에 우리가 잘못 왜곡돼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해서 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큰 죄를 지었다. 정말 지금이라도 반성한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됐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위 안 할 것이고, 앞으로는 진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또는 자한당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편치 않고
합심해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반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친박을 몰아내고 그 배신아들 당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성급한 우리 많은 그 동지들이 욕을 하고 이렇게 비난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자한당을 비판하고 또 애국당을 비판하고 애국당을 칭찬하고 애국당을 또 자한당을 칭찬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운동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저 도덕성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그 잘못해서 탄핵된 걸로 왜곡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지자들이 똑같이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차기의 선거 어떻게 이겨요? 지금 가서 문재인 쫓아낸다고 문재인 바로 끌어내는다고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해서 우리 저 자한당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왜? 또 선거를 또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그 선거는 뭘 보고 찍어요? 문재인 끌어내렸다고 반대표로 표가 갑니까? 아니죠. 지금 잘못되면 그래요,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해되고 지금 이렇게 왜곡돼 갖고 이런 모함을 당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보수 전체 우파에 대한 신뢰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 찍어도 안 나와요. 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끌어내려봐요. 어쩌면 박원순이가 될지 그쪽 뚝떨거지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게 왜곡돼 있으니까 그쪽에 지지 세력이 많은 거요. 많잖아요. 언론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을 쫓아내자. 문재인 쫓아낸다고 우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은 차별성을 가지고 일단은 모든 것은 잘못된 탄핵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탄핵을 바로 잡아야만 보수 우파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신각 집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물론 정강용 회장께서는 지금 현재 아직도 집행유예 기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는 못하십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고 적어도 8월 15일 날은 여기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셔서 좀 우리가 좀 무난하게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계신 많은 박사모 회원들께서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우리 대통령은 내가 좋아한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잘못돼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넘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걸 갖다가 모른 척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다시 말해서 잘못돼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게 바로 정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정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써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똑같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그분의 구명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모두 힘을 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 이렇게 인사 말씀 마치고요. 일단 오늘의 공식적으로 보신각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맞춰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